정승호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고 검찰개혁에 있어 미온적인 태도를 넘어 검찰의 대변인과도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음에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제1의 불가사의라고 하겠습니다. 한편의 시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역량을 신뢰하여 정승호를 계속해서 기용하고 있는 것은 뭔가 다른 정치적인 마스터 플랜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 말하는 내용은 쓰레기통에 던져버려도 됩니다. 정승호가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되었을 때 개인적으로는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 정도로 민주당 내에 인물이 없다는 것인가 하는 회의가 들었습니다.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민주시민들의 제1의 요구가 검찰개혁인 정권 출범 당시에 시대적 과제를 지휘할 인물이 필수적인데 정승호의 뚜렷한 의정활동과 성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왜 정승호를 발탁했는지 정말 의아했습니다. 정승호가 발탁된 하나의 이유는 법조인 출신이라는 것 외에는 달리 생각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정승호가 이재명 대통령과 오랜 지인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정승호의 정치적 행보나 성과를 기준으로 보면 법무부 장관 자리는 어울리지 않는 너무도 큰 옷을 걸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정승호가 법무장관에 오른 이유들을 생각해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어린 시절과 성장 과정 그리고 성남시장을 거치면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의 그의 정치적 여정을 보면 너무도 외로웠고 따라서 오랜 세월 동안 정치적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곁에 있어 주었던 정승호에게 신뢰와 보온이라는 성격의 법무부 장관 발탁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장동 조작 사건에 있어 비록 검찰의 회유와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하지만 유동규 등의 측근들의 배신을 감내해야 했던 사실이 이러한 인정을 바탕으로 한 신뢰가 공직 발탁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국지 연의에서 초계 황제였던 유비가 관우장비와 의형제를 맺고 관우장비와의 의리와 인정을 국가적 대사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처럼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러한 인정과 의리의 그물 속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듭니다. 오나라에 죽음을 당한 관우에 대한 정리와 복수심으로 인해 무리하게 출병하여 오나라에게 대패를 당한 유비, 그리고 장비의 독선적인 행동을 감싸기만 하다가 국력에 막대한 손실을 감내해야 했던 유비, 마땅히 죽음으로 다스려야 하는 군령을 어긴 관우를 제갈량조차도 원칙을 파하고 관우를 살려주게 되는 유비의 정리에 함몰되어버린 국가적 대의와 법 원칙. 그러나 삼국통일의 기반을 마련한 위나라의 조조는 상부를 엄격히 하고 능력 위주의 인재 발탁을 통해 국력을 신장하고 조정과 조조 자신의 위상을 더욱더 공고히 하였습니다. 물론 조조가 죽은 후 조조의 혈족들이 역시 인정을 바탕으로 하는 정치 행태로 결국에는 사마이에게 나라를 빼앗기지만 조조만큼은 간웅이라는 칭호에 걸맞게 채찍과 당근을 적절히 활용하여 굳건하게 권력을 유지 강화하였습니다. 조조가 적장의 투항을 받는 경우 투항한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하나같이 적진의 최고의 장수들이었고 또한 이들은 인의와 의리 역시 남달랐던 인물들입니다. 반면 조조는 사적인 탐욕으로 주군을 배신하고 투항해온 간사한 자들은 여실히 이용을 해먹고 난 다음에는 어김없이 차명으로 다스려 간신한 배신자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진영 내의 군기와 의리를 진작시켰습니다. 특히 당대 최고의 무장이었지만 두 명의 주군을 배신했던 여포의 투항을 거부하고 그를 차명한 조조의 결단에서 우리 정치사에서 변절을 거듭했던 자들에 대한 정치적 판결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삼국지 연의는 많은 장면에서 정사와 거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각색된 스토리들에서 난세를 살아가는 정치적 인물들의 심리와 행태를 집대성한 인물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양의 마키아벨리의 군주론과 함께 정치적 리더들의 필독스라고 하겠습니다. 이전에 어느 프로그램에서 당시 당선인이었던 윤석열에게 진행자가 삼국지에 대해서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음에 윤석열은 엉뚱하게 영화 닥터 지바고를 언급하면서 특정 장면에 대해서 주저리 읊었습니다. 당연히 윤석열은 삼국지를 읽어보지 않았거나 읽었다고 해도 단편적인 스틸 장면만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의 고시 공부 동안 술과 잡기로 세월을 보냈고 합격 후에도 그리고 검사 시절 줄곧 역시 술과 잡기로 생을 일관한 자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에피소드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비와 조조 두 인물 중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솔직히 민주당과 민주시민들이 계속해서 집권하고 그 지지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조조와 같은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의 여러 개혁적인 정책들은 조조의 스탠스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완성, 그리고 사법부 개혁, 언론 개혁 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면, 그리고 여기에 강력한 법 집행을 수반하여 국가적 차원의 사회 질서와 윤리를 공고히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조조 이상의 정치가라고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조는 국가적 대의와 정책을 실현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가장 적합한 능력과 비전을 가진 인재 등용을 가장 중요시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정부의 일기 공직자들의 발탁에 있어서는 많은 민주시민들과 지지자들의 바람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과제인 검찰개혁에 있어서는 개혁의 방향과는 정반대의 지론을 내세우고 있는 인물들을 중요한 자리에 임명하고 민주시민들의 불만스러운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 진용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정승호 장관은 정실 인사라고 여겨질 정도로 검찰개혁과 정반대 스탠스를 취하면서 때로는 검찰의 대변인과도 같은 발언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뢰를 보내는 듯한 모습입니다. 정승호 외에 봉욱 사정수석이나 검찰의 수뇌부 인사에 있어서도 민주시민들의 바람과 기준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인물들을 기용하고 여전히 이들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정승호는 마치 삼국지연의의 유비와 관우 장비의 관계를 연상케 할 만큼 지천에 깔려있는 법조인이라는 사실과 특히 오랜 지인 사이라는 사실 외에는 그동안 정승호가 보여준 언행과 태도는 검찰개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니 오히려 검찰개혁의 걸림돌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김민석의 경우 경주 엑스포를 지휘하며 새벽 총리를 자처하며 마치 이재명 대통령의 심부름꾼을 자처하는 모습에 대다수 민주시민들은 그의 정치적 변절의 이력과 검증되지 않은 행정 능력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선택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를 응원하였지만 현실은 김민석은 그랬던 총리 자리를 헌신 짝 버리듯 내던지고 민주당 당권에 도전하려는 정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하나의 사실은 진영을 바꾼, 달리 말하면 정치적 배신을 한 자들의 공통점은 간신이라는 점입니다. 자신의 사적인 탐욕과 이해를 쫓아 그때그때 다른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존과 영달을 위해서는 리더에게 간이라도 빼줄 것만 같은 정치 생활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또 하나 증명하는 것은 주군에게 쓴소리를 하는 부하들이 대부분 충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인의와 의리를 강조하며 주군의 헛발질을 과감하게 지적하는 인물들이 넘쳐나고 또 이들의 충언을 받아들이는 군주가 있는 나라가 흥하고 결국에는 최종적 정치 목표를 이루어내는 사례는 역사에서 절비합니다. 지금 우리 정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는 인물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너도 나도 친명을 앞세우며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성과를 찬탄하고 자신들만이 이재명 대통령의 충신이며 영원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할 거라고 침을 튀기며 진정성을 가진 다른 이들을 정적으로 배척하는 자들 외에 그 누가 있습니까? 역사는 이러한 자들의 말로는 변절로 이어지고 목이 떨어져 나가는 간신의 전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자들의 가문이슬에 휩싸여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있다면 지금의 이재명은 그동안 우리 민주시민들이 함께했던 이재명은 아닙니다. 물론 지금의 우리 정치의 구도는 유사일에 매우 특이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탄핵을 이끌어낸 비대해진 의회 권력이 실질적으로 권력의 핵을 이루고 있고 당청분리라는 정치적 관념이 더더욱 의회 권력을 강화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 검찰의 조작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현직 대통령으로 사법부의 판단이 유예된 처지에 있습니다. 의회 권력은 집권당인 민주당의 권력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민주당의 당권을 쥐는 무리들이 대통령의 권력에 버금가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의회 권력이 이재명 대통령을 변절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안위 역시 보장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통합 사태에 있어 이른바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다수의 민주당 실세들이 합당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 내의 권력투쟁의 한 단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잠재적인 경쟁자인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의 민주당 진입을 원천 차단하고 당권을 보다 쉽게 장악하려고 하는 무리들의 계획이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뉴 이재명이라는 가면을 쓰고 공치모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충신임을 가장한 이들을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성남시장 시절 그리고 경기도지사 시절 이재명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던 자들이 지금은 이재명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마치 충성을 다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역사는 이러한 색깔의 무리들은 대부분은 또다시 변절하여 새로운 권력으로 썰물 빠지듯 옮겨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는 이런 자들을 변절과 간신이라는 용어로 말뚝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재명이 그 고난과 질곡을 넘어서 이루어놓은 정치적 서사와 과실을 마치 자신들이 이루었다는 것처럼 이재명의 등에 올라타 손에 꽃을 흔들어대고 있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그 꽃들이 문득 날카로운 비수가 된다면 솔직히 이재명 정부 1기 공직자 발탁은 너무도 실망입니다. 특히 정성호의 발탁과 검찰개혁에 있어서의 그의 행보는 정치 리더에게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덕목인 인재 등용 측면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안목을 의심케 합니다. 정성호의 발탁이 혹 이재명 대통령의 인위적 의리와 인정에 기인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다음의 일화 모습에서 더욱 깊어집니다. 소년공 시절의 친구들과 보여준 소탈하고 격이 없는 모습, 잦은 재래시장 방문과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한 애정, 그리고 국가 행사에서의 이재명의 잦은 눈물. 인간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은 정치적 리더에게서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더욱이 자신의 인생 역적을 바탕으로 하는 이러한 공감은 많은 사람들의 동정과 함께 정치적인 지지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점의 정치 지도자의 지위와 입장이 되면 공적인 자리에서 이러한 모습은 가능한 자제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걸핏하면 눈물을 보이는 유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자신의 은인과 그 가족들을 모두 살해한 조조의 냉철한 판단과 결단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유순한 유비에게는 인정과 의리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무리들이 자연스럽게 몰렸답니다. 그러나 냉철한 조조에게는 자신의 능력과 용맹을 무기로 하는 자들이 모였답니다. 이들에게는 능력과 용맹이 곧 신의이고 의리입니다. 신의와 의리를 진정으로 증명하는 것은 다름 아닌 능력과 용맹이기 때문입니다. 입으로 흥한 자 입으로 망한다. 신의와 의리를 입술을 놀려서 내세우는 자, 그리고 궁극에는 형장이 있을로 사라지거나 자가당착으로 스스로 명을 다하는 자들은 역사의 저 텃밭의 잡초처럼 무성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랍니다. 경이적인 경제정책과 정의로운 사회정책에 찬탄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정치 그리고 그 반석이 되는 인재 발굴에서는 유비가 아니라 조조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